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아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어제 입었던 옷을 그냥 다시 입고 나오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다 귀찮다 누가 본다고 그냥 편한 게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새 무릎 나온 바지에 얼룩이 묻은 윗도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공원에서 버스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참 안됐다 삶이 고단하신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8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늙어서의 옷차림은 사치나 자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존엄의 문제였고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세상과 나를 향한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그 말이 85세가 된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늙을수록 더 깨끗하게, 더 단정하게 입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품격을 더해드리고 싶은 아우라 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73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아주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되신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아내가 있을 때는 속옷 하나 양말 하나까지 다 챙겨주었는데 이젠 거울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녀석이 반찬을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는 아버지 제발 좀 냄새나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냄새난다는 소리나 듣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싶어서요. 그분의 그 퀴퀴한 스웨터 냄새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삶의 의욕을 통째로 잃어버린 한 남자의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고 세상도 그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며칠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샤워를 할 기력도 옷을 갈아입을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본다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렇게 저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검소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검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방치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도 싼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굴러다녀도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내 자신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다 귀찮고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허무함. 하지만 우리는 그 허무함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끗이 씻고 더 단정한 옷을 꺼내 입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아끼던 후배의 자녀 결혼식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이 낡은 잠옷바지 그대로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지. 이건 그 후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던 외출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옷을 낑낑대며 다림질하고 몇 년 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입술 연지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늘 한숨 쉬던 냄새나는 늙은이가 아니라 아직은 쓸만하고 아직은 기품이 있는 박서윤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옷은 남에게 보여주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옷차림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제복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왠지 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절도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노년의 옷차림도 똑같습니다. 낡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잠옷을 입고 있으면 내 마음도 내 행동도 그렇게 낡고 지저분한 노인처럼 변해갑니다. 온종일 소파에 누워 한숨만 쉬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깨끗이 씻고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놀랍게도 내 허리가 꼿꼿하게 펴집니다. 한숨 대신 오늘은 또 무얼 해볼까 하는 작은 기력이 솟아납니다.
옷이 내 마음을 바꾸는 스위치가 된 겁니다. 결국 늙어서의 옷차림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이고 자랑이 아니라 예의이며 나는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시간 20분 긴 시간이지만 당신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옷차림은 나 자신에 대한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서러운 순간은 남이 나를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가 본다고 대충 입지 뭐. 나는 늙었으니 아무거나 괜찮아. 이 마음이 바로 내 존엄을 내 손으로 버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 선생님처럼 자식에게 냄새 난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욕입니다. 그렇다고 비싼 옷, 명품 옷을 사입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존엄은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입니다. 유행하는 옷이 아니라 다림질된 옷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령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잠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면바지 하나, 깨끗한 셔츠 한 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옷차림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편하다는 이유로 며칠이고 같은 옷을 입고 지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내복 한 벌로 일주일을 버티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내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방치된 냄새입니다. 몸에서 나온 땀과 노폐물이 옷에 찌들고 산패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냄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평생을 고질적인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피가 나도록 긁는 것이 일이었죠.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다, 노인성 소양증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만히 보니 그 친구가 며칠째 똑같은 내복과 똑같은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 저 옷 어제도 입지 않았니? 응, 편해서. 빨래하기 귀찮잖아. 그때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게 내 병의 원인이다. 그 찌든 옷이 내 피부를 밤새도록 갉아먹고 있는 거다. 여러분, 늙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씻고 더 자주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세균에도 쉽게 감염되고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 것. 땀을 흘렸으면 반드시 샤워하고 보송보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셋째,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내 맘대로 입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됩니다. 내 지저분한 옷차림과 불쾌한 냄새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분을 정면으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 모처럼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며 좋은 식당에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낡고 냄새나는 옷차림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물론이고 나를 모시고 온 내 자식의 어깨가 얼마나 움츠러들겠습니까? 그것은 자식의 정성을 공들인 마음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옷차림은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5분 전 거울 앞에 서서 이 옷차림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5분의 투자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넷째, 옷차림은 내 마음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하루가 유난히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고 온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싶은 날이 있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복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옷은 내 기분과 태도를 바꿉니다. 저 역시 85세가 된 지금도 글이 안 써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만사가 귀찮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억지로라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샤워를 하고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화사하고 기분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식탁보 대신 깨끗한 식탁보를 깔고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한 잔 따릅니다. 비록 집 안에서 글을 쓰는 거지만 그 순간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낡은 잠옷이 나의 기분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면 깨끗한 이 옷은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응원군이 되어줍니다. 옷을 바꾸면 기분이 바뀌고 하루가 바뀝니다. 5째, 옷차림은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나이 드니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칙칙한 색의 옷만 입고 늘 찌푸린 얼굴로 세상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고 깨끗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마치 나비가 아름다운 꽃을 찾아 날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늘 분홍색, 노란색처럼 화사한 스카프를 하고 다니십니다. 비싼 옷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스카프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스카프 하나가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당연히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옷을 장례식처럼 입지 마시고 잔칫날처럼 입으십시오. 어두운 색 대신 내 얼굴을 밝혀줄 화사한 색을 입으세요. 낡아서 목이 늘어난 옷은 과감히 잠옷으로 돌리거나 버리세요. 당신이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늙어서의 옷차림은 돈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내 삶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태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비싼 옷을 새로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단정하고 입었을 때 내 기분이 가장 좋아지는 옷 한 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단정한 옷 한 벌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옷 중에서 당신의 내일을 가장 빛나게 해줄 그 한 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삶 곁에서 고요한 평화를 연구하는 박서윤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그 정갈한 옷차림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